호텔 연회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임원들, 명함을 교환하는 실무자들, 샴페인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귀빈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가까이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드레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그녀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걸어오는 백발의 남자, 한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이재훈 전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싸워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포옹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한쪽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들이 그토록 우습게 봤던 그 여자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의 처음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유나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새벽 5시면 이미 노트북을 펼치고 당일 보고서를 점검하던 시간이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침 국을 끓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같았지만 그 시간이 가진 무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강민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유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년째 매일 아침 마주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내고 밥을 안치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채로 도시락을 싸는 동안 서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저 멀리 가로등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7 그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난 건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왜 이래 싱겁잖아. 서유나는 아무 말 없이 소금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강민주는 툴툴거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녁 늦어 기다리지 마.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고요함. 서유나는 그가 먹다 남긴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강민주는 아내에게 잘 다녀올게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가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남편의 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미리 보기가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내용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오늘도 보고 싶다. 서윤아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도,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잠자리에 들 때도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출장이 늘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생겼습니다. 서윤아는 말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따지거나 울거나 매달리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사실을 파악하는 사람. 결정적인 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들어간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손이 맞닿았습니다. 서윤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눈앞에서 확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윤아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동창 박선영 예전 직장 동료,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지갑 안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명함을 써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박선영에게 연락한 건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서윤아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 자체가 오래전부터 어색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7년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전화를 눌렀습니다. 박선영은 2번째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밝고 빠르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그러자 박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아야. 나 기다렸어. 진짜로 그 한마디에. 서윤아는 할 말을 잠깐 잃었습니다. 둘은 서촌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선영은 서윤아를 보자마자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주 보고 앉아서 오래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 근황, 바뀐 팀 구조,
새로 생긴 프로젝트들. 박선영은 능숙하게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오래 친구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피가 반쯤 식어갈 무렵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사실 너한테 드릴 게 있어서.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채용 공고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다니는 컨설팅 회사의 전략 자문 포지션이었습니다. 계약직, 주 3일 출근, 프로젝트 단위 계약. 서유나는 그것을 말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담 갖지 마. 그냥 한번 생각해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박선영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포지션, 너 말고 할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없어. 서유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래전에 익숙했던 감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치를 읽고 전략을 구상하던 그 시간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유나가 그 서류를 다시 꺼낸 건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들어오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 오늘 출장이라고. 서유나는 그 문자를 읽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서 접어뒀던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형광등 아래. 혼자였습니다. 채용 공고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직무 요건, 우대 사항. 프로젝트 범위.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빨라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구조가 저절로 잡혔습니다. 7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이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현황 경쟁사 포지셔닝. 예상 리스크 전략 방향.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빽빽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서유나는 그것을 보며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선영은 잠깐 침묵하더니 그 다음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걱정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서유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작게 따라 웃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서유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을 조금 해보려 한다고. 주 3일짜리 계약직이라고. 강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해. 내가 못 벌어다 줘서 그래. 그것은 핀잔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유나는 그 사실을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어서.
강민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허락도, 격려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서윤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선영이 보내온 첫 번째 프로젝트 자료가 메일함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초대장이 온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강민준의 회사가 한성그룹과 대형 MOU를 체결하는 자리였습니다. 파트너 동반 필참 강민준은 그 문구를 보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부탁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말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윤아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행사 당일,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주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고 곳곳에서 명함이 오갔습니다. 강민주는 아내를 입구 근처에 세워두고 혼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아는 샴페인 잔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저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넉넉한 체구,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눈에 띄는 존재가 한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이재훈 전무였습니다. 서윤아가 한성그룹에 다니던 시절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 그녀가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하던 날 직접 악수를 건네며 자네가 이 팀의 미래야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재훈 전무도 같은 순간 서윤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를 멈추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서 부장, 정말 오랜만이야.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재훈 전무는 한성그룹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여자를 향해 먼저 걸어와 포옹을 하고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거래처 임원에게 아내를 소개하며 집사람입니다. 그냥 주부예요 라고 말했던 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예의상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그는 그게 당연한 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 그 주부를 향해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전무가 서윤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우리 팀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자네가 짠 그 동남아 전략. 지금도 교과서야. 서윤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전무님. 강민주는 그 자리에 섰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혼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는 그제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재훈 전무와 서윤아가 나란히 섰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성그룹 쪽 실무진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서윤아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치를 말하고 시장 흐름을 짚고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성그룹 쪽 테이블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실무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대리 오지수였습니다. 강민준의 회사에서 파견된 실무 담당자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성그룹 담당자에게 서류를 건네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이재훈 전무 옆에 서서 웃고 있는 그 여자 오지수는 처음에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투가 들렸습니다. 그 특유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오지수가 한성그룹 전략기획팀에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그녀의 직속 팀장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한 번 회의실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보고서 한 줄 한 줄을 짚어가며 날카롭게 피드백을 주던 사람 신입이었던 오지수가 실수를 할 때마다 혼내는 대신 다시 설명해 주던 사람, 서 부장님이었습니다. 오지수는 입사 2년 차에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났고 서윤아는 그 무렵 갑자기 퇴사를 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오지수는 그 이름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저기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아내로 오지수의 손에서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봉투를 줍는 척하며 얼굴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민준의 집에 드나들며 서윤아를 대했던 방식,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라고 속으로 비웃었던 순간들, 외출하고 돌아온 서윤아에게 대놓고 눈을 흘겼던 날들, 그 모든 것을 서 부장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서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아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짧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오래전 신입 직원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눈빛으로 오지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귀가 낄 내내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윤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강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눌러뒀던 무언가가 새어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어본 적 없잖아요. 강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꿈이 있었는지, 그에게 아내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돌아온 후, 서윤아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짐들을 정리해뒀던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표창패가 있었습니다. 우수사원 표창, 그 옆에 수료증 몇 장, 해외 연수 사진, 그리고 가장 아래에 손으로 쓴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입사 첫 해에 스스로에게 썼던 다짐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내 이름으로 살자. 서윤아는 그 메모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리기 시작한 것이. 그게 싫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윤아는 박선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리로. 박선영은 잠깐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 서윤아는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확실해. 그날 저녁, 서윤아는 식탁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강민준이 퇴근하고 들어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윤아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서윤아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분노가 식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아에게는 이제 써야 할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민주는 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던 날, 그는 한참 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서윤아는 그것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가 서명을 마쳤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 위에서 조용히 끝났습니다. 집을 나오던 날, 서윤아는 짐을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그 오래된 상자 현관문을 닫으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7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신고 있던 너무 작은 신발을 벗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선영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트렁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차에 오른 서윤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서윤아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에 밥 얘기를 꺼내는 것이 박선영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윤아는 여의도 고층 빌딩 23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전략 자문역 정식 발령이었습니다. 이재훈 전무가 직접 추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오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아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10명의 팀원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들, 낯선 공간, 그러나 손끝은 익숙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 첫 문장을 쓰는 순간 7년의 공백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아는 잠깐 창가에 혼자 섰습니다. 저 아래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그 어딘가에 강민준도 있을 것이고 오지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아는 그들을 떠올리며 나쁜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생겼다기보다는 그쪽으로 향하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선영이었습니다. 첫날 어때? 서윤아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훨씬.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써야 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서윤아에게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대단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자신에게 맞는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것을. 작은 공간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서윤아의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